백 교수님,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선거 전략 프레임을 이재명과 자기의 그러한 가장 큰 장점과를 대비시켜서 네. 차별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세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자기의 브랜드라 할까? 이걸 보면은 이재명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예, 준비된 대통령. 예. 그리고 뭐 대선을 지금 재수하는 거니까요. 예. 재수가 아니라 지금 삼수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삼수인데. 예, 어쨌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 같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본인이 이공계 아닙니까? 네, 이공계죠. 그래서 또 하나는 젊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과학 대통령이랄까? 이렇게 지금 컨셉들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일 날 첫 유세전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청렴하고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명확히 대비시켜서 대구라든가 대전 또 이 유세에서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거는 아주 잘 프레임을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뭐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검사 사칭 문제라든가 뭐 그 김문수 후보가 또 그 발언을 인용을 하면은 뭐 총각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검사 사칭, 총각 행세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도덕성이나 청렴성 문제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 반명 선거 전략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쟁이를 뽑을 것이냐, 참말을 잘하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잡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김문수 후보 상당히 두각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략이 물론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당히 또 혐오스럽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김문수 망언집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그 김문수 망언집을 펼쳤거든요. 그러면 이 네거티브 공격에 의한 거는 네거티브 방어가 최선이라고 하고, 또 이 네거티브 공격이 또 최선이다, 최고다, 이렇게 지금 정치계에서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로 봐서는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선거 전략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전략이든 간에 법에 위반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료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 전략을 상당히 먹혀 들어가는 그런 슬로건 내지는 전략을 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상에서 가장 거짓말하는 정치인 1위가 이재명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거에 지금 이 검사 사칭이라든가 그리고 총각 행세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에서도 거기서는 분명히 10명의 대법관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다만 형량만 다시 고법에서 정해라 한 거고, 사실은 뭐 유증교사를 비롯해서 지금 재판이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대부분이 뭐 무죄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상. 또 하나는 청렴성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대부분 뭐 대장동 재판이다, 백현동이다, 뭐 대북송금, 유례다, 법화유용, 법화유용. 네. 다 이 청렴성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서 유세하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도지사 하면서 2번이나 했잖아요. 대장동에 한 30배 되는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네. 아무도 수사받은 사람도 없고 의문사한 사람도 없다.
완전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 했을 때 뭐 국회의원 3번을 했고 뭐 장관도 이제 했던 그런 커리어가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지사 이 2명의 경기도지사 출신이 이제 강대강의 그런 그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경기도지사에 일어났던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판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해서 지금 특경법에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부분보다 30여 배 더 큰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의문사 한 사람이라든가 또 수사기관에 뭐 호출을 받아서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대비되는 부분들이 지금 선거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할 말은 없을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아마 굉장히 적정한 그런 어떤 이 선거 전략 내지는 공격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적시타를 날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네. 사실은 5명이나 의문사를 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때 전영수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기는 그 유서가 있잖아요. 도지사님 다 내려오십시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언론 보도가 다 됐던 겁니다. 다 보도가 된 내용이요. 뭘 내려놓을까요? 뭘 알고 있느냐고 이 비서실장이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런 유서를 남겼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측근들도 지금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아마 곧 2심까지 1심이나 2심 나오는 그런 재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김문수 후보가 도덕성 그리고 청렴, 거짓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좀 잘 잡은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이 이재명 맞춤형 공약들도 내놨어요.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이라 할까?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 사법방해죄면 누굽니까? 침대축구 전략으로 그렇죠. 사법방해. 또 하나는 각 부처의 지자체에서 사법 감사원의 감사관을 파견시켜. 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방지법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감사관 그 파견하는 이 부분은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비리 이제 혐의 같은 이런 형태를 사전에 이 방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타겟이 아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여기에 이제 관점을 이제 둔 것 같고 사법 방해죄라고 하는 부분은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은 막겠다는 의도이거든요. 증인이나 피고인으로 수석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꾸라지 형태의 모습으로 사실은 빠져나가는 또 지연 전략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법방해죄를 신설을 해서 이걸 방지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사법방해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나 이런 어떤 치안 선진국이라고 하는 재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 법원에서 모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법방해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엄청난 그 중한 처벌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법 근간을 체계를 흔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사법방해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법협박죄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재판을 불법적이 아닌 정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속된 말로 침대 축구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을 향해서 지금 퍼붓고 있는 탄핵 협박이라든가 청문회 나오라 14일 날 뭐 청문회 연다는데 정청래가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 이런 것들이야말로 방해 정도가 아니라 협박 아닙니까? 협박. 사실 삼권 분립 체계가 행정, 사법, 입법 딱 그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진영 논리로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는 법관들을 향해서 지나친 공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했다라고 물론
주관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런 정치 판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2라고 하는 대법원의 재판관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한 걸 뭐 소위 말하면 대법관을 탄핵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청문회 불러서 정치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사법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부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다른 비판을 제기하는 건 정치권에서 가능하지만 이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의 힘으로 이런 행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이게 온당한 방법이고 처사냐라고 하는 비판을 감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렇습니다.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선거 슬로건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정정당당 이거 지금 앞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거 슬로건도 뭐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은 주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인끼리도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의 부인 아닙니까? 네,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8년 도지사에 30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 법카라든가 뭐 이런 부인이 관용차를 썼다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노출된 없지 적이 한 번도 않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김혜경 이재명 부인 그동안 뭐 법카 사용 문제로 엄청난 논란을 빚었고 12일에도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2021년 대선 기간 때 뭐 민주당 의원 부인들하고 밥 먹은 거 그것 가지고 2심에서도 150만 원 벌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 밥 먹은 때 쓴 법카고 실질적으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또 몸종으로까지 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또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면 사실은 이 국고를 이 축내는 그런 행태들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 법카를 갖다가 트릭을 써서 그 정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대다수 개념 있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사이 지지자나 사이 비판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숨은 지지자, 숨은 비판자. 근데 이 대선 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더욱 크게 확대된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 굉장한 리스크는 아마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그 후보 김혜경 여사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김문수 후보와 대비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12일 날 선대에서도 그렇고 유세중에서도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대선 유세전이 벌어지다 보면 가짜 후보를 확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사실 뭐 제가 파트가 이제 서울대 담당 파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 운동권으로서 또 노동 운동도 활발히 했었고 또 노동 운동을 하면서 지금 전남 순천 출신 또 부인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 진보의 본류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보수 우파로 돌아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진보에 대한 비판을 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게 아닌가.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진보를 찢어버리고 허울 좋은 진보를 찢어버리고 가짜 싶다. 진보. 네, 예.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이 유세전이랄까 또 각 진영에서 내놓고 있는 어떤 포인트 이런 것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방향을 잘 잡고 프레임을 잘 설정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선거 전략을 잘 예, 짰고 생각이 또 타겟을 향한 예. 그런 적절한 이 공격의 이 어떤 발굴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해도 네. 지나침은 없을 것 같습니다.